안녕하세요, 르트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빈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혈액 검사의 어떤 용어들이라든지 이 진단하는 과정을 좀 오늘은 마지막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일단 용어부터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 볼 것은 RBC 카운트입니다. 이 RBC는 적혈구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적으면 빈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두 번째, 헤모글로빈인데요. 혈색소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헤모글로빈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쉽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혈일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바로 지표입니다. 자, 세 번째는 ACT라는 건데요. 혈구 용적치라고 해서 이게 혈액의 볼륨 대비 적혈구가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이것을 나타냅니다. 자, 네 번째 페리친인데요. 페리친은 저장처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지난 편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성 염증성으로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빈혈과 철이 없어서 철이 결핍된 빈혈과는 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염증 때는 올라가고 철 결핍성 빈혈일 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세럼 철인데요. 이 세럼 철은 철의 이동버스에 탄 철의 양을 재는 수치입니다. 여섯 번째는 TIBC인데요. 이 TIBC는 총철 결합능이라고 해가지고 철과 결합할 수 있는 트랜스페린의 능력을 의미해서 철 부족 빈혈일 때는 이게 올라가고요. 염증일 때는 감소됩니다. 일곱 번째, 이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은 트랜스페린의 포화도를 말합니다. 이 철 결핍성 빈혈일 때나 염증일 때나 이 모두 다 감소하는데 철 결핍성 빈혈일 때가 오히려 더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MCV, MCH, MCHC,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 RDW 여러 가지 용어들을 또 볼 수도 있을 건데요. 원리에 따라 이 적혈구가 이렇게 크거나 작거나 이상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MCV 같은 경우는 엽산이나 비타민 B12 결핍 시 이게 이제 커지는 거, 증가된다고 말씀드렸고요. RDW는 적혈구의 모양이 이제 골고루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항목의 수치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할 때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이제 검사를 해서 체크해 보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험이 다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검사를 통해서 필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담당의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중에서 오늘 잠깐 더 좀 설명을 하는 거는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인데요. 헤모글로빈 HB라고 적혀 있죠, 보통. 이 헤모글로빈은 빈혈을 판단하는데 어쨌든 가장 1차적인 검사 항목입니다. 적혈구라는 사실 세포에는 수많은 헤모글로빈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산소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운반을 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이 햄은 철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세포 내 포르피린이라는 것과 철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르피린 성분이 들어간 여기 보시면 조혈 및 영양 공급 이런 제제들이 있잖아요. 약국에서 지금도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거는 페리친 수치입니다. 위 앞서 설명드릴 때 제가 염증성 질환에는 페리친 수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철분이 저장소인 페리친이 만성 염증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약간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에 이제 막 감염이 걸렸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도 몸에 있는 철분을 이용해서 막 쓰거든요. 그래서 철분을 면역세포가 이제 서로 마크로파지라는 것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몸은 철분을 혈액 내로 옮기길 원하지 않겠죠. 바이러스나 얘네들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세포 내에만 어쨌든 가두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에서 헵시딘이라는 이 물질이 막 분비를 해서 철이 세포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수도꼭지 같은 걸 막 잠굽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액에서 철의 수치는 떨어지겠고 또 TIBC 결합능이라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철을 운반해주는 트랜스페린보다는 당연히 항균 작용을 해서 철을 쓰는 락토페린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염증성 질환을 만성적으로 가지게 되면 어쨌든 당연히 빈혈은 이런 과정 속에서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 진단 시 어디서 온 빈혈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앞서 보여드린 많은 진단 항목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성 염증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혈액검사 수치도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거 요약을 하자면 보시면 알겠지만 TIBC라는 것만 빼고 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철이 결핍된 빈혈은 어떨까요? 철이 부족하니까 헤모글로빈 합성은 당연히 떨어지겠고
초반에는 이제 철이 부족하니까 저장철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빼쓰겠죠. 그래서 페리친 수치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몸에서는 이 철의 요구량이 증가되니까 TIBC라는 것, 이제 그 결합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가가 되고요. 또 뭐 증가는 되지만 철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트랜스페린 포화도는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철 결핍성 빈혈과 만성 염증성에 관련된 이 수치들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빈혈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판단하고 진단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있고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수치가 이제 낮아 있으면 페리친 수치를 먼저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얘가 철 결핍성 빈혈인지 만성 염증성 질환인지 뭐 또는 혼재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면서 어디서부터 온 빈혈인지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해리슨 내과학 17편의 이제 또 다른 빈혈 진단 기준인데요. 간단히만 잠깐 보고 가면 먼저 이제 가장 보는 게 덜 큰 아기 적혈구수, 이제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이걸 인덱스 수치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또 적혈구에서 충분히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 이 인덱스 값이 2.5 이상이 나왔을 때는 골수에서는 이미 그냥 충분히 잘 문제없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없으면 뭔가 파괴가 많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출혈이라든지 뭐 어떤 용혈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헤모글로빈의 파괴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 그냥 생각해 볼 게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데 계속 빈혈이 반복되는 분들은 어떤 중금속의 문제나 환경오염,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덱스 수치가 2.5 이하일 때 이때를 보는데요. 적혈구 사이즈가 일단은 괜찮은지 먼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상이 없는데 빈혈이 왔다면 철이 부족한 경우 또 만성 염증성 질환인 경우 신장에 문제 있을 때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적혈구의 사이즈가 이상이 있는 경우 이때는 엽산이나 비타민 B12 결핍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저번 시간에 다 얘기 드렸죠. 또 엽산이나 비타민 B12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알코올이나 간질환도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사이즈가 작을 때는 역시 뭐 철결핍성 빈혈이라든지 카드뮴이나 낙 같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중금속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들은 이렇게 빈혈의 원인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빈혈을 나타내는 수치의 변화는 단지 철결핍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숨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철분제를 마치 보약처럼 먹거나 단지 어지럽다고 무조건 철분제 이렇게 생각할 것은 꼭 아니고요. 병원에서 체크해서 먼저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철분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에게 일단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검사까지 하기 어려운 여건이 돼서 철분제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무기철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용성 햄철 제제를 드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햄철은 철의 이제 필요에 따라 약간 흡수율의 변동도 있고요. 또 철의 과용의 독성이 조금 덜한 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후에 빈혈이다 또는 이제 빈혈에 어떤 관련된 수치가 굉장히 낮다 이랬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된 철함량이 높은 걸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에 있는 철은 23mg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빈혈 환자가 드시기에는 철로서 23mg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철분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철분 제품의 종류나 리뷰는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에다가 자세히 또 써놨거든요. 그것 조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편에 걸쳐 이 빈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분명 검사지를 보고 일정 부분 판단하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드시는 내용 따라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